국민연금만 있으면 노후는 안전할 거라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국민연금 하나만 믿었다가 충격적인 생활비 부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은퇴 후에는 연금이 알아서 삶을 지켜줄 거라 믿었지만 막상 받아보니 한 달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금은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만 믿다가 큰 어려움을 겪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실제 은퇴 생활비의 충격적인 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는 최 여사는 공무원 남편과 함께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면서 국민연금과 함께 생활하면 충분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연금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적었습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니 남는 돈이 거의 없었고 먹고 사는 기본적인 비용조차 빠듯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나올 때마다 저축을 깨쓰게 되면서 생활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자녀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는데 그때 느낀 심리적인 부담은 돈보다 더 컸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박 선생님은 은퇴 후 국민연금이 생활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대출 상환과 생활비가 겹치면서 연금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퇴직 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탓에 은퇴 직후부터 생활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은 들어오지만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 늘 적자 구조로 살게 된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낯선 일에 몸은 힘들었지만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은 도움이 될 뿐이지 절대로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걸 몸소 깨달았다고. 세 번째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는 김 여사는 은퇴 후 남편과 함께 시골에서 살며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교통비와 생활용품비가 꾸준히 들었고 무엇보다도 손주들이 놀러 올 때마다 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손주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고 작은 용돈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에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김 여사는 결국 부업을 시작해 주변 농산물을 판매하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노후의 삶은 단순히 먹고 사는 비용만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와 인간다운 생활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민연금은 은퇴 생활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료비와 예기치 못한 지출이 겹치면 생활은 금세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국민연금의 한계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연금은 안전망일 뿐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은퇴 전부터 다른 소득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활용, 부업, 소규모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비를 보완해야 합니다. 셋째는 생활비 구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가는 돈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만 믿다가는 정말 큰일이 일어납니다. 은퇴 생활비의 충격적인 현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만이 노후를 안전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은퇴 생활비를 국민연금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연금은 기본적인 안전망일 뿐 생활을 완전히 지켜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생활비 구조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전과 똑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테크가 됩니다. 통신비나 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을 다시 확인하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사용하지 않는 항목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생활비 구조를 단순화하면 국민연금이 주는 한정된 금액을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부업을 통한 현금 흐름 확보입니다. 연금만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려면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가능한 온라인 판매나 글쓰기,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득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면 연금의 부족분을 메울 수 있고
정신적인 안정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금융상품을 활용한 안정적인 투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한 투자는 피해야 하지만 안정적인 채권이나 배당주 혹은 부동산 리츠와 같은 상품은 큰 위험 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투자금이 많지 않아도 소액부터 시작해 꾸준히 배당을 받는 구조를 만들면 마치 또 하나의 연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의료비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노후 생활비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의료비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손보험이나 의료비 전용 저축을 통해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관리를 통해 큰 병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주거비 절감입니다. 노후 생활비에서 주거비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녀가 독립한 이후에도 큰 집에 머물면 관리비와 공과금이 늘어나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집을 줄이거나 전세와 월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주거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거비가 줄어들면 연금만으로도 훨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지출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지출과 줄일 수 있는 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 모임이나 여행도 중요하지만 생활을 유지하는 비용과 건강을 지키는 비용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면 불필요한 소비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공동체와의 연결입니다. 혼자 생활비를 감당하려다 보면 부담이 커집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지원 제도와 혜택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사업이나 무료검진 프로그램, 생활비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상황의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전략은 자산관리의 단순화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복잡한 자산 구조보다는 관리하기 쉬운 단순한 구조가 더 안전합니다. 여러 은행과 여러 상품에 분산되어 있으면 관리도 어렵고 필요할 때 자금을 꺼내 쓰기 힘듭니다. 따라서 소수의 은행과 금융상품으로 정리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전략은 심리적인 준비입니다. 많은 시니어가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부업이나 지출 축소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삶을 지키는 것은 체면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작은 부업을 하거나 소비를 줄이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하고 지혜로운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전략은 꾸준한 학습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금융상품과 제도는 계속 생겨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무료 강좌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찾아 참여하면 노후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노후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은 노후의 기본 안전망일 뿐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를 줄이고 소득원을 늘리며 건강과 주거를 관리하고 제도를 활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은퇴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은퇴 생활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연금만으로 생활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댓글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